검려지기 당나귀의 어설픈 재주 교훈 탄탄 검려지기는 자신의 재주가 보잘것없음을 모르고 뽐내다가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검려지기 겉뜻 검주에 사는 당나귀의 재주 속뜻 자신의 재주가 보잘것없음을 모르고 뽐내다가 스스로 화를 부른다. 먼 옛날 검주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휴, 이 많은 짐들을 어찌 다 나를꼬. 상인들은 장사를 나갈 때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 그 마을에는 무거운 짐을 나를 만한 동물이 없었거든. 그런데 한 상인이 당나귀가 튼튼하고 힘이 세다는 말을 들었어. 옳거니 그놈만 있으면 장사가 훨씬 수월하겠다. 상인은 당장 이웃 나라에 가서 당나귀를 사왔지. 마을 사람들은 당나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 모두들 당나귀 앞에 서서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며 한마디씩 했어. 신기하게도 생겼다. 얼굴은 말인데 귀는 토끼귀야. 저 갈귀는 어떻고 낫으로 쓱쓱 베어놓은 벼땅 같아. 이번에는 당나귀 뒤로 몰려가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꼬리 좀 봐. 말 엉덩이에 사자 꼬리가 붙었네. 호호, 다리가 짧고 굵직한 게 힘께나 쓰겠어. 히, 내가 그렇게 멋진가? 당나귀는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해졌어. 상인은 당나귀를 집으로 데려가 외양간에 넣었어. 하지만 당나귀는 외양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 나같이 잘난 당나귀더러 소들이랑 살라니. 당나귀는 화가 나서 소들에게 마구 뒷발질을 해댔어. 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음매 음매 울며 날뛰었지. 상인은 하는 수 없이 당나귀를 뒷산 소나무에 메어 놓았어. 바람은 산들산들 불고 소나무 향내가 코끝을 간지렸어. 이제야 내 수준에 맞는 곳에 있게 됐군. 당나귀는 매우 만족해하며 우적우적 풀을 뜯어먹었어. 그때 소풍 나온 사슴이 당나귀에게 다가갔어. 처음 본 당나귀가 신기했던 거야. 그런데 당나귀는 사슴이 풀을 뜯으러 온 줄 알았어. 여기에 있는 풀은 모두 내 거야. 저리 가지 못해. 당나귀는 큰 입을 쩍 벌리고 힝 산이 떠나가라 소리쳤어. 놀란 사슴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어. 한 곡에 넘고 두 곡에 넘고 사슴은 숲속을 뛰어다니며 고래고래 소리쳤어. 괴물이 나타났다. 모두 어서 달아나. 그 바람에 숲속의 왕 호랑이가 단잠을 깼어. 어흥, 어느 놈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느냐?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토끼, 노루, 너구리, 여우, 곰 할 것 없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헐레벌떡 달아나고 있지 뭐야. 호랑이는 새양쥐의 꼬리를 덥석 잡아 물었어. 호랑이님, 괴물이 나타났대요. 어서 달아나세요. 뭐야? 나보고 달아나라고? 호랑이는 한다름에 당나귀를 찾아갔어. 어떤 녀석인지 단단히 버릇을 고쳐줘야지.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풀을 뜯고 있는 거야. 순간 호랑이와 당나귀는 눈이 딱 마주쳤지. 당나귀는 겁에 질려 울부짖었어. 힝! 난생 처음 들어보는 무시무시한 소리에 호랑이는 화들짝 놀라 동굴 속으로 도망쳐 왔어. 더 이상 내가 숲속의 왕이 아니라니. 호랑이는 분하고 슬퍼서 그만 병이 나버렸어.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그 이상한 동물은 그냥 이상하게 생긴 것뿐이야. 큰 송곳니도 날카로운 이빨도 뿔도 없었어.
며칠 뒤 호랑이는 다시 당나귀를 찾아갔어. 마음을 굳게 먹고 으르렁 덤벼들었지. 당나귀는 지난번 일로 자신만만해 있었어. 내 무시무시한 재주를 보여주마. 솔직히 당나귀의 재주라고 해봐야 뭐가 있겠어. 뒷발질만 뻥뻥 해댔지. 호랑이가 보니 정말 우스웠지. 어흥.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우쭐대던 당나귀는 말이야. 그 뒤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 검려지기는 자신의 재주가 보잘것없는 줄도 모르고 우쭐우쭐 뽐내다가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뜻이야. 사자성어 이야기. 검려지기. 검주에 사는 당나귀의 재주. 검려지기. 거물컴, 당나귀려, 어조사지, 제주기. 검려지기는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유종원이 쓴 3개에 실려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검주에 사는 당나귀가 서툰 솜씨로 우쭐대다가 결국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자신의 재주가 보잘것없음을 모르고 뽐내다가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당나귀는 때때로 어리석고 소심한 동물로 비유됩니다. 힘도 세고 온순해서 여러모로 아주 유익한 동물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당나귀의 우리말 유래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옛날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삼국통일을 이루려고 할 때였어요. 전쟁이 길어지자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나당 연합군은 하는 수 없이 식량을 운반했던 가축을 잡아먹게 되었어요. 그 뒤로 나당 연합군은 이상하게 힘이 나서 전쟁마다 승리를 했대요. 그런 당나라군과 신라군이 마치 귀신과 같다고 해서 당나귀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잡아먹은 가축에게도 당나귀라는 이름이 붙여졌지요.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거래요.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상인은 어디에 쓰려고 당나귀를 사왔나요? 당나귀를 본 마을 사람들이 당나귀의 갈기가 무엇 같다고 했나요? 또 꼬리는 무엇 같다고 했나요? 사슴이 나타나자 당나귀는 어떻게 했나요? 생각 다지기. 당나귀가 우쭐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나도 우쭐해진 적이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상상 펼치기. 만약 내 앞에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이 있다면 어떤 동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상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당나귀려. 달빛 아래 청녀 한 마리. 청녀, 검푸른 당나귀. 옛날에는 바다사자를 해려라고 했어요. 매끈한 몸이 당나귀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해려, 강치, 바다사자. 앞전, 이전에는 어디에서 지내셨어요? 이전, 이제보다 전. 삼촌은 참 여전하세요. 여전, 변함이 없이 전과 같음. 뒤, 후, 오후 내내 책상 앞에서 졸았어요. 오후, 정오부터 밤 12시까지의 동안. 이 친구는 제 학교 후배예요. 후배, 같은 학교를 나중에 나온 사람, 혹은 같은 분야에서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소나무 송, 청송의 가지를 부러뜨리자 송진이 흘러나왔어요. 청송, 푸른 소나무. 송진,
소나무 따위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액체. 입구. 이 건물의 입구는 어디인가요? 입구. 들어가는 어귀, 통로. 한국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음식. 구미, 입맛. 도망할 도. 꿈에서 귀신을 만나 도망쳤어요. 도망, 쫓기어 달아남. 그는 해외로 도피 여행을 떠났어요. 도피, 도망하여 몸을 피함, 몸을 사려 빠져나감. 병. 병원은 환자들이 병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어요. 병원, 병에 걸린 사람을 진찰, 치료하는 곳. 병균, 병을 일으키는 세균. 제주기, 그는 꽃꽂이 기술이 특기예요. 기술, 만들거나 짓거나 하는 재주. 특기, 특별한 기능, 장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입구, 크게 벌린 입의 모양에서 따왔어요. 옛고, 입구자 위에 열십자가 놓인 모양이 10사람의 입을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품고 아주 먼 옛날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어요. 수주대토. 게으른 농부의 토끼 잡기. 교훈탄탄. 수주대토. 수주대토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되지도 않은 일을 고집한다는 뜻이에요. 수주대토. 겉뜻.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다. 속뜻.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되지도 않은 일을 고집하다. 조그만 시골 마을에 아주 게으른 농부가 살았어. 땅도 갈아야 하고 씨도 뿌려야 하고 농사일이 얼마나 바쁘고 많아. 이웃 농부들은 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게으름뱅이 농부는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 이 게으름뱅이 농부, 날마다 해가 나무 꼭대기에 걸려서야 일어났어. 늦게나마 일이라도 하면 다행이게. 바람 한번 시원하다. 산들산들 바람이라도 불면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콜콜 낮잠 자기 일쑤였지. 밭에는 풀이 어른 허리만큼 자라도 나 몰라라.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도 나 몰라라. 보다 못한 이웃들이 게으름뱅이 농부를 찾아왔단다. 저러다 벼가 다 타 죽겠네. 논에 물 좀 대게. 그런데도 농부는 천하태평이야. 농사는 오늘 못 지으면 내일 짓고 내일 못 지으면 모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선들선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 가을이 온 거지. 열심히 일하더니 자네 눈의 벼가 제일 잘 됐어. 자네 눈은 어떻고? 아마 쌀이 제일 많이 나올걸? 농부들은 탱글탱글 익은 벼 이삭들을 만지며 저마다 즐거워했단다. 온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지만 게으름뱅이 농부의 논은 벼가 모두 말라 시커먼 게 보기에도 끔찍했지. 추수가 끝나자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 어느 날 쌀독에서 쌀을 푸던 게으름뱅이 농부는 깜짝 놀랐어. 박박 바가지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쌀독에 쌀이 똑 떨어진 거지. 게으름뱅이 농부는 그해 겨울이 다 가도록 이 집 저 집으로 쌀이며 땔감을 얻으러 다녀야 했단다. 퐁퐁퐁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리더니 온 산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았어. 봄이 찾아왔구나. 올해도 부지런히 일해야지. 농부들은 한껏 기지개를 켜며 봄을 맞았어. 지게 지고 곡괭이 메고 저마다 논밭으로 나갔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게으름뱅이 농부가 논을 갈고 있는 거야. 겨울에 그 고생을 했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려나?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어. 농부들은 일이 서툰 게으름뱅이 농부를 번갈아 가며 도와주었어.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왔어. 게으름뱅이는 한낮의 뙤약볕 아래서도 쉬지 않았지. 호호, 정말 철이 들었군 그래. 이보게 더위 먹겠네. 이리와 잠시 쉬었다 하게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휴, 힘들다. 구름이 그늘이라도 만들어 구름이 그늘이라도 만들어주면 더위가 좀 덜할 텐데. 김을 매던 게으름뱅이 농부는 나무 그늘로 찾아들었어. 나무 구루터기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는데 바스락 풀숲이 흔들리더니 후다닥 토끼가 한 마리 뛰어나왔어. 토끼는 무언가에 쫓기는지 정신없이 달려왔어. 그러더니 농부가 앉아있는 나무 구루터기에 머리를 꽝 부딪혀 죽고 말았어. 이게 웬 횡재야? 오랜만에 고기 맛 좀 보겠네. 농부는 토끼를 들고 싱글벙글 집으로 돌아갔어. 그거 참 맛있게 잘 먹었다. 게으름뱅이 농부는 불룩한 배를 텅텅 두드렸어. 배불리 먹었더니 슬슬 졸음이 밀려오고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일도 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토끼가 제 발로 찾아왔잖아. 그래, 바로 그거야. 다음 날, 게으름뱅이는 느지막이 집을 나섰어. 그런데 논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루터기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얼마 지나 옆 논의 농부가 물었어. 아까부터 거기서 뭐 하는가? 어디 아파? 토끼가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기를 기다린다네. 게으름뱅이 농부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루터기에 앉아 토끼를 기다렸단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는데도 게으름뱅이는 날마다 나와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대. 그새 농부의 논과 밭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주대토란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되지도 않은 일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란다. 게으름뱅이 농부처럼 말이야. 사자성어 이야기. 수주대토. 나무 구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다. 수주대토. 지킬 수, 구루터기 주, 기다릴 대, 토끼토. 수주대토는 한비자에 나오는 사자성어예요.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 말기 한나라의 사상가 한비자가 쓴 책입니다. 한비자는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두 임금 요순의 이상적인 왕도 정치를 낡은 사상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토끼와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하루는 농부가 밭에 나가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토끼가 달려와 구루터기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농부는 일은 안 하고 줄곧 구루터기만 바라보았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지요. 그러나 토끼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농부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수주대토예요. 나무 구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되지도 않은 일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한비자는 수주대토를 통해 옛날의 낡은 습관에만 얽매여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조롱한 것입니다.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게으름뱅이 농부는 왜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되었나요? 풀숲에서 뛰어나온 토끼는 어떻게 죽었나요? 농부는 왜 날마다 구루터기에 앉아 있었나요? 생각 다지기. 누구나 내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어요. 게으름뱅이 농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부의 행동과 생각에서 잘못된 점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상상 펼치기. 만약에 내가 이 이야기 속의 농부를 알고 있다면 그의 게으름을 고쳐주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농사농. 가을은 농민들이 바쁜 계절이에요. 농민, 농사 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 무농약 채소, 농약, 해로운 벌레, 병균 따위를 없애기 위해 농작물에 뿌리는 약품. 바람풍, 올여름은 태풍 피해가 너무 컸어요. 태풍, 폭풍우를 수반한 맹렬한 열대 저기압. 보통 7월에서 9월에 오며 종종 해난과 풍수해를 일으킴. 풍선을 불다가 빵 터뜨리고 말았어요. 풍선, 수소나 헬륨 따위를 넣어 공중에 높이 올라가도록 만든 물건, 혹은 고무주머니 속에 공기를 넣어 뜨게 만든 물건. 논답. 왕서방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전답을 팔아치웠어요. 전답, 밭과 논. 이곳 기후는 담농에 알맞아요. 담농, 논농사. 쌀미, 현미밥이 흰쌀보다 건강에 좋아요. 현미, 벼의 겉껍질만 벗겨낸 쌀. 공양미 300석. 공양미, 불교에서 공양에 쓰이는 쌀. 봄춘, 입춘이 지나서 그런지 날이 따뜻해졌어요. 입춘, 24절기의 하나로 이때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함. 춘곤증 때문인지 요즘 잠이 늘었어요. 춘곤증, 봄철에 나른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는 증상. 여름하, 오늘부터 하복을 입고 등교했어요. 하복, 여름옷. 다음 주부터 우리 팀은 하계 훈련을 떠나요. 하계, 여름의 시기. 그늘음,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 녹음,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의 그늘. 버섯은 음습한 곳에서 잘 자라요. 음습, 그늘이 지고 축축함, 혹은 정서적으로 느끼기에 음산함. 토끼토, 털이 뽀얀 것이 마치 옥토처럼 예쁜 산토였어요. 옥토, 달 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토끼. 산토, 산토끼, 토끼과의 포유류로 주로 야산에 있음. 기다릴 때. 그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기대,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림. 은행에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 중이에요. 대기, 때나 기회를 기다림. 가을 추, 추석을 쇠러 고향으로 내려가요. 추석, 음력 8월 보름날인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추수가 한창인 논. 추수,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토끼토, 긴 귀와 짧은 꼬리를 가진 토끼의 모양을 따왔어요.
봄춘, 온 세상에 따스한 해일이 비치어 새싹들이 쑥쑥 돋아나는 모습을 본뜬 한자예요. 가을추, 그림의 왼쪽 위에는 벼 화자가 있고 그 아래에는 불화자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메뚜기를 나타낸 거예요. 벼를 갉아먹는 메뚜기를 불태워 죽인다는 뜻에서 가을을 의미하다가 훗날 점점 메뚜기 모양은 사라지게 되었어요.